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종교 지도자들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막바지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아카데미 3번째 강연을 갖고 선명상을 생활화해 고락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에 종천 스님이 임명된 가운데 종천 스님이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동국대에 1억 원을 기부해 청년불자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과 충청 지역 등의 전통사찰에서 토사가 덮치고 전각이 훼손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해외 성지 순례가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탄과 스리랑카 등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 순례 코스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종교 지도자들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막바지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 BBS 김진수 기자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16일 앞둔 충북 진천 선수촌. 대회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메달 획득을 향한 진념으로 연일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응원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이용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과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정서영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김영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등 각 종교 지도자 6명이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장인 호산 스님과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재근 진천 선수촌장 등 불구계와 체육계 관계자도 동참했습니다. 일행들은 양궁과 배드민턴, 탁구 훈련장, 웨이트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훈련 중인 선수들을 직접 만나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잖아. 정신적인 마음이 안정돼야 평소에 갖고 왔던 실력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종교 수장님들의 정신적인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파리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장재근 선수촌장과 차담을 나눈 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선수들이나 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선지자들께서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아마 잘 응원하고 결과를 볼 것 같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수 식당을 찾아 선수단과 함께 만찬을 하며 생생한 훈련 이야기를 듣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특히 금메달이 기대되는 펜싱 구봉길, 양궁 김재덕 선수에게는 열심히 훈련을 한 만큼 마음껏 기량을 뽐낼 시간이 됐다며 반주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응원해준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옛날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 따라서 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리올림픽 남은 기간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당금질이 한창인 국가대표 선수단. 한국 종교 지도자들의 격려까지 더해지며 파리올림픽 목표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BBS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건 모르면 빌 게이츠도 괴롭다를 주제로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 3번째 강연을 펼쳤습니다. 진우 스님은 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 강연에서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지 원인과 실체를 모른다면 절대 괴로움을 없앨 수 없다며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인식과 나의 좋고 싫은 감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체 없는 현상을 보고 희로애락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 계속 윤회한다 그것도. 그래서 실체 없는 이 현상을 실체가 진짜 없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체득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괴로움이 덜 생기든 안 생긴다. 진우 스님은 또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선을 해야 한다며 도저히 깰 수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지만 완전히 박살내는 게 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에 종천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국사 신임주지 종천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천 스님은 종단의 핵심 사업 경주 열암곡 마일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한국에 있는 사찰 중에서는 세계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사찰입니다. 앞으로도 가람소와 또 대중들 화합을 위해서 많은 그런 힘을 낼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모로 부족한데 이제 사중 큰 스님들이 덕화와 그리고 선원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수자 스님들 그리고 이제 각 위치에서 이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이 정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과 충청 지역 등의 전통 사찰에서 토사가 덮치고 전각이 훼손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간 지역에 자리한 전통 사찰의 경우 산사태 등에 각별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동 봉정사, 정각 뒤편 돌로 조성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극락전 벽체 일부가 파묻혔습니다. 한 80mm 왔어.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 가장 많은 시간 6년 동안 이렇게 많이 나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단시간에 80mm니까 엄청난 거라. 그게 순간에 그자 그래? 그럼 내려간 거야. 긴급 복구 작업 결과 정각 자체에 큰 이상은 없다는 소견이지만 국가유산청 등 관계당국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로 경북 지역과 충남 등 중부지방 사찰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영천 중림사에선 토사가 흘러내리며 공양간을 덮쳤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출입이 통제됐고 긴급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조계종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안동 봉정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 14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산 쌍계사는 사찰 물탱크 주변 토사가 유실되면서 나무들이 훼손됐고 화장실 축대도 붕괴됐습니다. 또 부여군 대조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명부전이 일부 파손되고 정자가 토사에 덮이면서 전파됐습니다. 경주시 불국사 석굴암에서도 계곡부 낙석과 토사가 유입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충청 지역 법주사와 청광사 등 두 곳의 경내 진입로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사찰이 산간 지역에 위치하면서 집안 약화 등 호우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관계당국은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동국대의 대표 장학제도인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에 동참하면서 청년 불자 양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어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실에서 열린 79회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는 조계사 기부금 가운데 1,000만 원을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동국청년불자회에서 활동 중인 학생 10명에게 각각 수여했습니다.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한평생 올곧은 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금성당 도견대종사의 열반 11주기 추모달의제가 어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인 총림 방장 원각대종사, 동당 세민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비롯한 산중 원로 대덕스님들과 문도대표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 등 문도스님들이 참석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도견대종사는 지난 1944년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하남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원로 의원, 해인사 주지, 대흥사 조실 등을 역임한 뒤 2013년 세수 89세, 범납 70년을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권석들은 컨선생님 가르침을 따라서 자아건설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해외 성지 순례가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탄과 스리랑카 등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 순례 코스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들 국가로 향하는 한국 불자들의 발길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때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로 통했던 부탄.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은 전체 인구의 75%가 불자인 그야말로 불교 국가입니다. 탁산사원과 기출사원이 순례지의 백미로 꼽힙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거대한 바위절벽 가장자리에 세워진 탁상사원은 부탄 최고 성지입니다. 8세기경 부탄의 불교를 전파한 티베트 고승 파드마 삼바바가 호랑이를 타고 내려와 건립했다고 전해지면서 호랑이 둥지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키추사원은 부탄 최초 사찰입니다. 티베트 송첸 간포왕이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요기를 제압하기 위해 108곳의 사찰을 불사했는데 당시 키추사원은 요기의 왼쪽 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랜 세월 수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탄은 완전한 불교 국가로서 불교를 믿고 보존하는 것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순수하게 보존이 잘 돼 있다.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며 국민의 70%가 불자인 불교 국가 스리랑카는 천혜의 자연과 수많은 고대 불교 유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캔디 불치사는 스리랑카인들이 평생에 꼭 한 번은 참배한다는 최고 성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이 각자의 서원을 세우며 기도 정진하는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180m 높이 바위산의 5개 동굴에 조성된 담블라 석굴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200년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157구의 크고 작은 불상, 벽과 천장에 장식된 화려한 탱화는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스리랑카 불교 신앙의 중심 스리 마하보디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성스러운 보리수 나무가 2300년 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스리랑카는 이 국교 자체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불교 유적들도 있고 또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부처님께서 3번이나 손수 방문하셨던 켈러니아 사원 같은 것도 보존이 잘 돼 있고 현재 부탄으로는 곧바로 갈 수 있는 직항편이 없지만 스리랑카는 일주일에 2차례 인천공항과 콜롬보를 오가는 직항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과 원형 그대로의 불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부탄과 스리랑카는 최근 들어 한국 불교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지순례 프로그램 개발도 다각화되는 모습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내 최다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26대 한국불교학회를 이끌고 있는 자현 스님이 한국불교학회의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불교학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용불교 연구를 강화하고 불교학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학자들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봉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립 51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가 새 회장 자연스님을 중심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취임식 날인 지난달 18일 1억 5천여만 원의 후원금 모금으로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에 나선 데 이어서 사업의 방향성도 시대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진 학자는 물론 전임 교수까지 논문 개조료를 완전 면제하기로 한 점입니다. 면제에 따른 재원은 학회의 불교발전기금에서 충당하되 학회장 자연스님이 매년 2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10만 원의 학회 연회비도 절반으로 내려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구비를 받는 논문만 게재비를 받는 건데, 근데 저희는 지금 일단 다 면제해서 신진학자나 아니면 불교적인 분들이 조금 불교 논문 쓰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한국 불교학이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응용 불교 영역을 별도로 배정해 논문 투고와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독립시켜 최대한 객관적인 진행이 되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논문이 탈락하지 않도록 논문 심사 배점 기준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적인 글쓰기 방식의 논문 쓰기 방식의 논문은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문제, 요즘 뜨고 있는 인공지능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교랑 결합시키면 거의 대부분 떨어집니다. 자연스님은 이와 함께 다양한 불교계 학회 행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모든 불교 관련 학술지 논문 파일을 받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싶다며 관련 학회들의 협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 불교 학계의 변화 바람에 자연스님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수문절을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전남 무안 승달산에 위치한 지장기도 도량인 무안 마곡사를 소개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마곡사. 청정구역인 청계면 청천리에 위치한 마곡사는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지장 도량입니다.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폭포수가 계곡을 타고 흐릅니다.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옥구슬 구르는 소리와 같다고 해 이름 붙여진 명옥폭포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 폭포수에서 몸을 씻은 뒤 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면서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곡사 주위에는 명옥폭포가 있는데 그 명옥폭포는 피부병을 앓는 분이 거기에서 물을 맞고 치유가 돼가지고 가면서 구슬이 구르는 소리가 옥구슬처럼 소리가 났다 그리하여 명옥폭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폭포 옆 풀숲으로 작은 동굴이 시야에 들어오고 10여 미터쯤 되는 넓은 바위에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입구가 눈길을 끕니다. 일명 호랑이 굴이라 불리는 이 동굴은 호랑이가 드나들면서 등허리를 비볐던 자국이 육안으로 남아있고 호랑이가 누워 휴식을 취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도량을 내려보는 승달산 시루봉은 시루떡을 켜켜이 쌓아놓은 형상에 중앙에 우뚝 선 한 그루의 상록수가 마치 초 한 자루를 꽂아놓은 듯 기도 도량의 의미를 더합니다. 최근 불사를 마친 삼성각은 현대 감각이 돋보이는 3D 미디어 아트를 도입한 산신탱화를 설치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입체적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마곡사는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송지사토에 창건된 사찰로 한국 불교 전통의식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신의 활동과 더불어 연불과 기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마곡사 곳곳에는 주지 스님의 불사 원력이 더해져 빛을 발합니다. 마곡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신심이 장하신 노보살님 두 분이 초가집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 중창을 거듭해 오면서 현재 건물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곡사는 신도님들이 많이 오시거나 그러진 않지만 공부하는 도량, 수행하는 도량, 기도하는 도량으로서 전국에서 신도님들이 간혹 다녀가십니다.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힐링 사찰 마곡사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은입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